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Do you ever wonder why some traders are consistently profitable and others aren't using trend lin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how each one uses the trend lines or utilizes the trend lines.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세선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녀는 구독자 60만 명의 트레이딩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빅토리아 듀크입니다. 빅토리아는 추세선을 활용한 매매법으로 수백억을 벌었고 각종 방송과 강연 활동을 통해 그녀의 노하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트레이딩 초창기에는 지금과는 반대로 순탄치 않았는데요. 10 years ago, I placed my very first trade. I was excited, I was hopeful, and I had no idea the ups and downs, how long it was going to take me to become profitable. I thought you were just pressing buttons on a screen and you could make some money. Turns out it's not that easy. It was my uncle teaching my sister and I how to trade. We were going to record it, and it was for his new educational program. I moved in with my sister at my aunt and uncle's house, and it took us an entire year. But I actually wrote all of my trades down. 그래서 그녀는 20살 때부터 헤지펀드 투자자 출신인 삼촌 마이크 에스톤에게서 트레이딩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종 투자 대회를 휩쓸면서 전 세계 여성 최연소 천재 트레이더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여성 트레이더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저명 인사가 되었죠. 채널의 조회수 상위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삼촌에게 배웠던 추세선 매매법의 강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많은 추세 매매 영상들의 핵심 비법만 응축해서 그녀가 어떻게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혀보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삼촌 마이크의 핵심 추세선 매매 비법까지 공개할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세선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추세선은 차트에서 2개 이상의 가격 변동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해 시장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도구입니다. 가격은 항상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히 캔들만 보고 있으면 시장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횡보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트에서 여러 번 만들어진 저점들을 하나의 직선으로 연결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그려보니 선이 점점 위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 중간중간 흔들리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구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가격은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점이 아니라 고점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여러 번 형성된 고점들을 하나의 직선으로 이어보니 추세선이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반등을 하더라도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계속 더 낮은 고점을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하락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추세선 없이 차트만 봐도 전반적으로 상승인지 하락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시간을 들여서 추세선을 그릴 필요가 있을까요? 추세선을 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매매 타점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점들을 연결해 상승 추세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가격이 추세선 근처에 닿을 때마다 반등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시장에서 이 구간을 일종의 지지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추세선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구간을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추세선의 두 번째 역할은 추세 전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고점들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현재 시장이 하락 추세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반등하더라도 이 추세선에서 부딪히며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격이 이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막히던 저항선을 가격이 위로 뚫어버렸다는 것은 하락 추세가 약해지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은 추세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타나는 순간을 매수 진입 타이밍으로 활용합니다. 그 다음 알아야 할 것은 추세선을 정확하게 그리는 법입니다. 추세선은 단순히 선 하나를 긋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준 없이 그리면 오히려 잘못된 매매 타이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세선을 잘못 해석하면 지지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가격이 무너질 수 있고
반대로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했는데 다시 상승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세선을 그리는 첫 번째 단계는 스윙 포인트를 찾는 것입니다. 스윙 포인트란 가격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지점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격이 내려오다가 멈추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지점이 바로 스윙 저점이고, 반대로 올라가다가 멈추고 다시 내려가기 시작한 지점은 스윙 고점이라고 합니다. 추세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형성된 스윙 포인트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승 추세를 보면 중간중간 가격이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들이 보이는데 바로 이런 지점들이 모두 스윙 저점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스윙 포인트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추세선을 그릴 때 캔들의 꼬리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몸통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입니다. 중요한 기준은 어떤 방식이 더 많은 접점을 만들어 주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꼬리를 기준으로 스윙 포인트를 연결해보면 추세선과 맞닿는 지점이 3개 정도만 형성됩니다. 하지만 몸통을 기준으로 연결해보면 5개의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은 접점을 형성하는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는 꼬리보다 몸통을 기준으로 추세선을 그리는 것이 더 신뢰도가 높은 추세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추세선을 하나의 선이 아니라 영역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세선을 너무 정확한 한 줄의 선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가격이 항상 딱 그 선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 위에서 반응하기도 하고 조금 아래에서 반응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추세선이 스윙 포인트가 형성된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추세선은 충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위쪽의 가격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스윙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선을 그리면 일부 스윙 포인트가 추세선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세선이 가격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선을 약간 조정해서 스윙 포인트들이 자연스럽게 닿도록 그려보면 스윙 포인트와 추세선이 훨씬 깔끔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형성된 스윙 포인트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선이 올바른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승률을 높이는 추세선 매매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지정 추세 매매법입니다. 먼저 상승 추세가 형성된 차트를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여러 번 형성된 저점을 연결해서 상승 추세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보면 가격이 눌림목 구간에서 추세선을 지지 삼아 3번이나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많은 트레이더들이 다음에도 같은 자리에 가격이 내려오면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시 추세선까지 내려왔을 때 반등을 기대하며 매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추세선 아래로 가격이 돌파되면서 그대로 하락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추세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승률이 높은 패턴을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보조지표가 바로 스토캐스틱입니다. 트레이딩뷰 차트 상단 지표 메뉴를 클릭한 다음 스토캐스틱을 검색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표를 추가한 뒤 설정을 열어서 기본값 14, 1, 3을 5, 3, 3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시장이 과매수인지 과매도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20 이하 구간은 과매도, 80 이상 구간은 과매수 영역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K선이 주황색 D선을 위로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는 상승 가능성을, 반대로 데드크로스는 하락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제 스토캐스틱과 추세선을 함께 활용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격이 추세선까지 내려와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캔들이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스토캐스틱의 파란색 K선이 과매도 영역까지 내려왔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파란색 선이 주황색 선을 골든크로스 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하는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손절가는 직전 최저점 아래에 설정하고 목표가는
최소 손익비 1대2 이상으로 잡습니다. 실제로 진입 이후 가격이 상승하면서 목표가에 도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 추세를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고점을 연결해 하락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이제 가격이 반등하면서 추세선까지 올라오는 구간을 확인합니다. 동시에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영역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파란선이 주황선을 데드크로스하며 하락 전환하는 신호가 나옵니다. 이때 저항을 맞고 하락하는 음봉의 종가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가는 전고점 위로 설정하고 목표가는 손절폭의 2배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하면서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추세선 돌파 전략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추세선을 강하게 상향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돌파는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에서는 이런 돌파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하락 추세 구간에서도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여기서 상승 전환을 기대하고 매수에 들어가지만 이후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서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짜 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에서는 반드시 시장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락 추세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이전 저점보다 다음 저점이 더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저점이 계속 낮아질 때 하락 추세가 유지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돌파 구간을 보면 처음으로 이전 저점보다 더 높은 저점이 형성된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이미 돌파가 나오기 전부터 하락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할 부분은 돌파 캔들의 종가가 추세선을 완전히 넘어섰는지입니다. 꼬리가 살짝 넘어간 것만으로는 돌파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캔들의 종가가 강하게 추세선 영역을 강하게 넘어섰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돌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돌파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에 진입하고 이후 가격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상승 추세의 이탈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선을 처음으로 깨는 캔들이 등장했습니다. 상승 추세는 기본적으로 이전 고점을 계속 돌파하며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갈 때 유지됩니다. 그런데 돌파 캔들 이전을 보면 처음으로 이전 고점보다 낮은 고점이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승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추세선을 이탈하는 캔들은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진짜 돌파일 수 있습니다. 이 캔들의 종가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주고 이후 가격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탑다운 추세 매매법입니다. 트레이더들을 크게 나누면 스윙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타일의 트레이더인지에 따라 추세선을 확인하는 타임프레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탑다운 방식입니다. 탑다운이란 말 그대로 큰 타임프레임에서 시작해서 점점 작은 타임프레임으로 내려오면서 정밀한 타점을 잡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렇게 분석하면 큰 흐름 속에서 작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타임프레임 차트만 보는 것보다 훨씬 높은 승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월봉 차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봉 차트에서 저점들을 연결해 상승 추세를 그려보면 시장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타점을 찾기 위해 주봉 차트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주간 차트로 내려오면 아까 월봉에서 그려두었던 추세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봉 차트에 맞게 새로운 추세선을 추가로 그려주면 중기적인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봉 차트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에서는 주봉에서 그렸던 추세선이 그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단위가 더 작아지면서 가격의 움직임이 더 세밀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는 일봉 기준에 맞는 새로운 추세선을 다시 그려줍니다. 이제 4시간봉 차트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차트를 보면 일봉에서 그려두었던 추세선과 4시간봉의 흐름이 거의 동일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새로운 추세선을 추가로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월봉에서 시작해 주봉, 일봉, 4시간봉까지 타임프레임을 점점 낮추면서 추세선을 확인하다 보면 4시간봉처럼 더 이상 새로운 추세선을 그릴 필요가 없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차트에서는 4시간봉까지 내려왔을 때 그 요건이 충족된 것이죠. 따라서 이제부터는 4시간봉을 기준으로 시장 흐름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 마지막으로 4시간봉보다 한 단계 더 낮은 타임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4시간봉 아래는 1시간봉이죠. 이제 1시간봉 차트에서 진입 타이밍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시간봉 차트를 보면 단기 하락 흐름을 나타내는 추세선 하나를 더 그릴 수 있는 구간이 보입니다. 이 선까지 그려주면 이제 차트에는 큰 상승 추세선, 중간 추세선, 그리고 단기 하락 추세선까지 모든 흐름이 한 번에 정리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 구조를 보면 시장의 큰 흐름은 여전히 상승 추세이고 단기적으로는 하락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단기 하락이 끝나면 다시 큰 상승 흐름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가격이 단기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는 캔들이 나타납니다. 이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에 진입합니다. 손절가는 최근 전저점 아래에 두고 익절 목표는 손익비 2배 정도의 구간으로 설정합니다. 실제로 이후 가격이 상승하면서 목표가에 도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차트 패턴을 활용한 매매 전략입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먼저 여러 개의 고점을 연결해 하락 추세선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가격이 반등하면서 일시적으로 이 추세선 근처까지 올라오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추세선 부근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영망치형 캔들이 등장했습니다. 영망치형 캔들은 위쪽에서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캔들로 매수세가 한때 가격을 위로 끌어올렸지만 결국 매도세가 다시 주도권을 잡으면서 가격을 눌러버렸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때 한 단계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5분봉 차트를 보니 상승 흐름이 이어지다가 이중천정형 패턴, 즉 더블탑 패턴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블탑은 상승 흐름에서 두 번의 고점을 만든 뒤 하락으로 전환되는 대표적인 반전 패턴입니다. 이렇게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는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하위 타임 프레임에서는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반전 패턴이 등장했다면 하락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1시간봉 차트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음봉 캔들의 종가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가는 직전 전고점 위에 설정하고 목표가는 손익비 1대2 이상으로 잡겠습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하면서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상황을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가 이어지던 구간에서 가격이 반등하면서 다시 추세선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장대 양봉이 등장하며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이런 돌파는 시장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쌍바닥 패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패턴은 가격이 두 번 바닥을 확인한 뒤 반등하는 구조로 하락 추세의 끝에서 나타날 경우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되는 패턴입니다. 이 경우 장대 양봉의 종가에서 매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손절가는 두 번째 바닥 아래로 설정하고 목표가는 손익비 기준 2배 이상으로 잡습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비트코인 15분봉으로 실전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하락 추세에서 고점을 이어 추세선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알려주는 쌍바닥형 패턴이 등장했습니다. 이후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양봉이 등장했고 이 양봉은 바닥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망치형 캔들 패턴이기도 합니다. 이 양봉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손절은 전저점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구간을 보면 쌍바닥 패턴, 추세선 돌파, 망치형 캔들 세 가지의 매수 요소가 모두 부합하는데도 실전에서는 이렇게 손절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빅토리아는 손실의 원인을 파악했고 가짜 돌파를 구분해 줄 수 있는 빅토리 추세지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빅토리 추세지표를 차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빅토리아 추세지표는 이렇게 추세를 자동으로 차트에 그려주기 때문에 일일이 추세선을 그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 추세 돌파 캔들이 가짜 돌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빅토리 추세지표의 하단 영역을 봐야 합니다. 이 하단 영역에서 두 개의 보라색 밴드가 있고 가운데에 회색 선이 있습니다. 이 회색 선이 보라색 밴드 안쪽에 있을 때는 모멘텀이 작은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선 돌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힘이 약한 가짜 돌파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빅토리 추세지표를 사용했더라면 이번 가짜 돌파에서 손절을 미연에 방지했을 겁니다. 이제 앞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보면 먼저 빅토리 추세지표가 자동으로 고점을 이어준 추세선을 그려줬습니다. 하단을 보면 보라색 밴드 사이에 회색 선이 있기 때문에 아직 큰 방향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등장했고 돌파 캔들 위에 돌파를 의미하는 X 표시가 자동으로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선을 보면 가운데 선이 상단 밴드를 상향 돌파했고 회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밴드를 상단 돌파하는 것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을 자동지표가 감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돌파는 진짜 돌파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 양봉에서 매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손절가는 전저점으로, 목표가는 빅토리 지표 익절 시그널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고 하단을 보면 다시 녹색 선이 보라색 선을 하향 이탈하는 자리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매수세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빅토리 추세지표를 활용해 비트코인 15분봉으로 실시간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주식이나 코인, 해외 선물에서 활용 가능하고 분봉, 시간봉, 일봉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락 추세선이 자동으로 그려졌고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 하단에서도 보라색 선을 상승 돌파하는 지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빅토리 추세지표 매매는 상단과 하단이 동시에 돌파가 나왔을 때만 진입을 해줍니다. 양봉조가에서 매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손절은 전저점 밑으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상승을 했고 하단에 새로운 지지선이 자동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익절하지 않고 계속 홀딩을 해주겠습니다. 빅토리 추세가 자동으로 그려준 상승 추세선까지 가격이 일시적으로 눌림목을 준 뒤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빅토리 추세선은 유효한 저점들을 자동으로 인식해 추세선을 그리기 때문에 초보들이 자의적으로 그린 추세선보다 더 정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추세선을 처음으로 하락 이탈한 자리가 나왔습니다. 하단의 중심선을 보니 동시에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이 자리에서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빅토리 하단을 보면 하단 밴드를 돌파했지만 상단의 돌파가 동시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이 장대 양봉은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망치형 캔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영역도 동시에 상단 밴드를 돌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손절은 전저점으로 잡고 목표가는 빅토리 지표 익절 신호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새로운 지지선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저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홀딩을 해주겠습니다. 고점에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알려주는 장대 음봉이 나왔고 또 한 번 장대 음봉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영역에서도 상단 밴드를 하향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전부 익절해 주겠습니다. 이후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등장했고 돌파를 나타내는 X 표시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단 밴드를 돌파하는 움직임도 나오면서 녹색 영역이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매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상승 추세선이 나타났고 추세선을 하향 이탈하는 음봉과 이탈의 X 표시가 나온 캔들에서 전량 익절해 주겠습니다. 오늘은 추세선 매매법에 대해 알아봤고 추세선의 승률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주고 자동으로 추세선을 그려주는 빅토리 추세지표 사용법도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